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구성이랑 기존 코드를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저장 방법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상적인 앱에서는 데이터 저장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컬 저장소나 서버 저장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로컬 저장소는 앱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로컬 저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 연동이 어렵고 데이터 유실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앱 내부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다양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 저장소는 앱 외부에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때 사용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기기가 변경되어도 사용자 정보를 타 기기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러터에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쉐어드 프리퍼런스와 로컬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어드 프리퍼런스는 1메가 이하 작은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작은 공간으로, 보통 사용자 옵션이나 앱의 정보, 그리고 기타 간단한 앱 설정, 예를 들어서 자동 로그인 설정이라든지 아이디 저장 같은 간단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함수 혹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체계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SQLite를 대부분 많이 쓰고, 플로우, 드리프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하이브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방법은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NoSQL이 뭐냐면은, SQL은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본 MySQL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있어서 시트 혹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서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NoSQL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도큐먼트나 아니면 그래프 같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고 있으면서 데이터의 저장이 편리하고 조금 관리가 쉽긴 하나, 여러가지 컴퓨팅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컴퓨팅 성능이 많이 올라가서 NoSQL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키밸류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 가벼운 구조와 간편한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플러터 앱이나 데스크톱, 웹에서 모두 사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간단한 API를 제공하고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러가지 의존성이나 네이티브 환경, 그리고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일반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 이 펍스펙에 다음에 패키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디펜던시 안에 있는 쿠퍼티노 아이콘 밑에 하이브와 하이브 플러터를 추가를 해야 되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하이브 제너레이터와 빌드 러너 두 가지를 이 플러터 린트 하단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있는 펍스펙 안에 가시면은 이렇게 플러터 린트가 있고 쿠퍼티노 아이콘이 있는데, 쿠퍼티노 아이콘 하나와 쿠퍼티노 아이콘 하나와
하이브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2.0.4 버전부터 사용을 하고 하이브 플러터는 1.1 버전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하이브 제너레이터를 추가를 해주시고 제너레이터 1버전과 빌드러너 2.1.4 버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은 펍 get을 패키지를 get을해서 패키지 다운로드를 반드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모델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 사용할 데이터 모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 그 하이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타입 어댑터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걸 위한 클래스 포스트를 작성하고 사진 이미지 저장을 위한 필드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시면은 라이브 안에 있는 여기에 새 폴더 모델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 모델스 안에는 새 파일 포스트 언더바 모델 .dat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쭉 작성을 해줄 건데 처음에는 하이브 제너레이터 생성을 위해서 다음의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하면서 필드 0번은 프로파일 이미지, 1번은 유저네임, 2번은 포스트 이미지, 3번은 좋아요 수, 4번은 코멘트, 5번은 디스크립션, 6번은 데이트, 그리고 7번은 포스트 이미지 베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위한 생성자를 추가를 해서 쭉 같이 추가를 해주시고 아래에 이 포스트 이미지 베이스 64는 별도로 위해서 required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입력을 각 필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하이브 모델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 밑에 터미널을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터미널을 열리지 않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패널 설정 해제해서 아래 있는 버튼을 누르고 밑에 있는 터미널을 눌러주시면은 입력을 위한 터미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터 펍 런 빌드 러너 그리고 빌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쭉 나오면서 필요한 패키지를 호출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패키지를 입력을 하게 되고 과정이 쭉 진행을 하면서 하이브 제너레이터가 여러가지 버전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 모델 .g.dat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타입 어댑터라고 해서 다음으로는 그 하이브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속성에 async 코드를 추가를 할 거고 그 async 코드 추가한 다음에 포스트 어댑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코드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코드는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 관련된 코드 하이브랑 하이브 플러터 그리고 포스트 모델의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async를 추가를 해서 비동기 관련 함수 호출을 하겠다는 것을 알린 다음 그 다음에 하이브 함수를 초기화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포스트 어댑터 등록한 것을 여기에 호출을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를 오픈하는 함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메인에서는 하이브를 사용하기 위한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코드에 적용해서 그 포스트 데이터를 홈 화면과 그리고 프로필 화면에서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의 연동을 위해서는 일단 홈스크린에서 데이터 연동 코드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 홈스크린에서 데이터 연동 코드 삽입은 필요한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 하나, 그리고 데이터 연동을 위해 stateful 클래스로 변경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하이브 박스 데이터 연동을 위한 변수 선언하는 것을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에서는 이 클래스 홈스크린 state lis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신규 코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존 코드에 있는 것을 일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필요한 코드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 관련 임포트 파일과 그 다음에 플러터 그리고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개 패키지는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지만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폴더에 있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주석 처리해주고 여기다가 신규 코드를 삽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삽입은 이 부분까지 하면은 이 포스트 데이터 목록 직전까지 하는 이 코드 직전까지 해서 클래스 홈스크린을 추가를 하고 stateful widget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 홈스크린 스테이트를 추가를 하고 스테이트 관련 함수로 이 코드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기화 코드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 초기화 코드는 stateful에서는 state를 초기화하는 코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박스에 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삽입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러오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기존의 화면 출력에 사용하는 샘플 데이터를 하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코드를 add sample post를 삽입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add sample post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라고 하는 전역 변수 포스트를 각각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 포스트 박스 즉 하이브에 저장하는 코드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setState 함수를 호출을 해서 상태를 갱신하고 화면에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initState가 다시 호출이 되고 initState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가 두 번 이상은 호출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실제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포스트 목록 밑에 그리고 이 빌드 코드 위에다가 신규로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은 initState 안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불러오게 되고 이 샘플 포스트 불러오는 것도 함께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샘플 포스트에서 데이터를 모두 삽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드를 삽입하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브 데이터 연동을 위한 빌드 함수를 신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 빌드 함수를 모두 삭제한 후에 신규 코드를 재작성하는 코드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value listener을 빌더를 사용해서 화면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코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버라이드 붙어 있는 빌드에 있는 코드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코드를 신규로 같이 다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코드는 따로 전달을 할 테니까 복붙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 빌드 포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코드가 수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부터 다시 보면은 에파 그리고 바디에서는 value listenable 빌더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될 거고, 이 value listenable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비어 있을 때 표시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리스트 뷰 빌더를 통해서 이 박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 전달하는 코드가 조금은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이 포스트 이미지 코드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 포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이미지를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코드는 같이 한번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시물 이미지 코드는 보시면은 인자를 포스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었고, 포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코드를 비워놓고 기존에 사용하던 에셋에 추가하는 것으로 코드를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프로필 스크린에도 데이터 연동 코드를 삽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클래스에 필요한 변수를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박스 접근을 위한 코드를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 스크린으로 가시면은 가장 윗단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돼서 필요한 패키지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코드를 전부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하이브 박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밑에 디폴트 프로필 밑에다가 위에다가 하이브 박스 선언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하이브 박스 열기 코드를 이니스테이트 안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니스테이트는 지금 프로필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코드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줄에다가 이 하이브 박스를 여는 코드를 추가를 해주는 걸로 이니스테이트에서도 이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한 코드를 포스트 미리 보기 그리드 함수를 수정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 이 화면에 보여주는 그리드는 포스트 모아보기 화면에서 하이브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코드는 그리드 뷰에서 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value listenable builder로 변경을 할 거고, 태그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 빌더 함수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빌드 포스트 그리드 함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빌드 포스트 그리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함수를 실제 포스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리드 뷰 빌더를 통해서 출력을 했는데, 신규 데이터는 선택한 탭에 따라서 데이터를 별도로 불러오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탭이 0번일 때는 새로운 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 value listenable 빌더에서 박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리드 뷰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코드를 삽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코드는 지금 이 그리드 뷰 코드가 아니고 새로운 코드를 쭉 가지고 와서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포스트를 불러올 때 베이스 64 이미지 가져오는 부분을 생략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 미리 보기 그리드는 포스트 빌드 포스트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 안에 셀렉티드 탭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거는 value listenable builder를 통해서 화면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포스트가 비워지지 않았을 때는 value listenable builder 이 간단한 화면 표시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게 될 때는 그리드 뷰를 통해서 포스트 박스에 있는 포스트를 가지고 오고, 이거는 박스의 길이만큼 쭉 가지고 와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실행 후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실행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코드를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을 확인해서 한번 사용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got object store box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여기 있는 이미지도 지금 추가가 됐는지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온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 있는 코드를 한 개 빼고 모두 삭제를 한 다음에 재시작을 하면은 원래는 데이터가 다 출력이 안 돼야 되지만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것으로 이 코드의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좀 기니까 이 슬라이드를 잘 보면서 조금씩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전부 입력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입력이 안 되면 오탈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코드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잘 진행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